가겠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 이제 세리에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경기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리에는 뭐 이게 뭐 하루에 몰아서 하네. 그냥 뭐한 놈들이죠 이거? 그냥 10경기가 그냥 오늘 다 진행을 하네요. 아무튼 요거랑 뭐 EPL 4개 이렇게 경기가 있는데 몇 개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마방 끝나고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경기들은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분석 안 한 것들도 다 제가 본 분석 때는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끝나고 뭐 소통하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살레르니 대 에이스 밀란. 자, 일단은 밀란 대 살레르니. 뭐 밀란 같은 경우 뭐 나폴리에 이어서 2위를 승점 차가 좀 벌어졌긴 합니다만 달리고 있고, 살레르니 같은 경우 지난 시즌에 이제 어디였지? 어디서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누구 에메르소인가 에드레소인가 미드 뭐 앞선 자원에 좀 데려와가지고 걔가 터져가지고 극적으로 잔류했죠. 근데 그놈이 이제 아탈란타로 좀 싸게 데려와서 어느 정도 돈 주고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선수 사가지고 이번 시즌 나쁘지 않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그런 팀입니다. 생각보다 지난 시즌 강등권에서 마지막까지 허덕이는 순위에 비해서 올 시즌 같은 경우 생각보다 성적이 괜찮죠. 홈에서 지금 3연속 무패고. 근데 어쨌든 간에 부상자 쪽을 보면은 칸드레바 출전 정지고요. 그리고 뭐 마초치나 뭐 기욤보 같은 애들 수비 쪽 자원들도 빠져있고, 뭐 세페나 또 마조르 몇몇 자원들 주전급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누수가 있는 살레렌이고, 밀란은 휴식기 직전에 문제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냐, 수비 쪽에 부상자가 거의 너무 많았죠. 특히나 측면 수비 싹 다 나가리에다가 뭐 답도 없었는데 좀 돌아오긴 했어요. 여전히 부상자들은 많은데 질라탄, 그리고 골키퍼 매냐, 뭐 플로렌즈는 아직도 부상이에요. 장기 부상이라. 얘나 이제 리버풀에서 온 공격수의 오리기, 뭐 레비치도 빠져있고, 미드필더 쪽에 크로니치 불투명인데 어쨌든 많이 돌아왔습니다. 측면 수비 거의 싹 다 나가리였는데 뭐 칼라브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테우도 부상했었나?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데스트까지 부상당하면서 거의 뭐 진짜 전멸 수준이었는데 얘 하나 말고는 수비 쪽에 다 돌아왔고, 뭐 질라탄 원래 빠져있었고, 오리기 백업에 레비치 아쉽고 매냥 아쉽고, 뭐 이 정도 느낌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선수들이 많이 돌아온 부분들이나 여러가지 봤을 때 지금 나폴리랑 또 승점 차이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잡고 가야지 또 흐름을 탈 수 있는 부분이고, 살레르니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전력적인 보강을 통해서 훨씬 나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긴 하나 중간중간 더럽게 못할 때 좀 뽀록을 얻은 승점들도 많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적 자체가 저는 12위까지는 솔직히 좀 전력 대비 뭐랄까 너무 높게 올라와 있는, 분명 그런 팀으로 보여서 떨어질 것이다. 그럼 이런 경기 져야 되고, AC밀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고, 부상자들도 많이 돌아온 타이밍에서 누수도 제가 볼 때는 매냥 아쉽고, 뭐 플로렌지 레비치 정도 아쉬운데 나머지 자원 같은 경우 원래 뭐 주전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승에 있어서. AC밀란 승 볼게요. 두 번째 사솔로 삼프도리아. 일단 부산자 쪽을 먼저 보면은 핵심 미드필더 쪽에 이제 막심 로페즈 빠져있고요. 수비 쪽이었나? 하도 오래 안 나와서 기억이 안 나. 수비였던 것 같은데 멀데르 빠져있고, 삼프는 이제 주리치치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 출전 전지. 월드컵에도 뛰었었더라고. 얘를 왜 데려갔지? 여기 이제 토트넘에서 온 임대온 윙크스나 한물간 콸리아렐라 공격 쪽에, 여기 이제 콘티 정도 불투명해. 그리고 수비 쪽에 핵심 수비 쪽에 콜리,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이제 또 좋은 선수 사비리, 요런 애들이 이제 불투명에 떠 있습니다. 삼프는 이번 시즌 너무 안 좋아. 제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삼프도리아 올 시즌 진짜 위험하다, 강등 후보다, 내가 볼 때 강등될 것 같다, 시즌 시작도 전에 제가 그런 멘트를 던졌잖아요. 지금 뭐 답도 없어요. 팀이 답도 없어. 전체적으로 선수단 자체가 너무 늙었고요. 늙은이들 너무 많죠. 뭐
전방에도 원래는 카푸토가 있었잖아요. 근데 카푸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삼프에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카푸토가 일단은 엠폴리로 떠났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공격수들 교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람머스라고 조금 더 카푸토보다는 카푸토래 조금 더 이제 타겟형 스트라이커 느낌의 카푸토는 약간 침투 유형이나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침투 어쨌든 장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좀 장신 공격수를 데려왔습니다. 산프 같은 경우는 공격 쪽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답도 없었어. 그러니까 전방 쪽의 선수들이 다 늙어 빠지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람머스라는 또 장신 공격수를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뭐 기본적으로 사수올로 쪽에 전력적인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젤비 감독 이탈 이후로 사수올로라는 팀 자체가 사실 전력적으로도 많이 감소가 했고 여러분들 아시는 뭐 나폴리에서 뛰는 라스파도리 뭐 직전 시즌까지 사수올로 있었고 스카마카 또 웨스트햄에서 뛰는 사수올로 둘 다 사수올로 주포였어요. 여기에 뭐 베라디나 뭐 이런 데를 해가지고 공격진 자체가 상당히 강하면서 점유율 바탕으로 좋은 축구를 했는데 뭐 일단 공격수 둘 빠진 게 크죠. 뭐 피나무티나 이런 애들 수혈을 하긴 했습니다. 뭐 이번 시즌 좀 득점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베라디도 부상 관련 이슈로 출전 자체도 많이 못한 가운데 그 베라디가 아직까지 무득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산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 가뜩이나 뭐 전력 상황도 어려운데 출전 정지나 또 부상 관련 이슈자도 많고 또 공격진에서도 어쨌든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적응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올 가운데 사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좀 생각 외로 사수가 많이 못했던 거는 분명한데 그래도 앞으로는 좀 전력적으로 봤을 땐 좀 기대치는 확실히 좀 더 있거든요. 이 순위에 비해서는 이런 점을 봤을 때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라디도 전반기엔 쌌지만 후반기에는 아마 조금 평균액의 느낌으로다가 득점의 빈도수나 이런 것들이 좀 늘을 걸 감안한다면은 또 사수 승 이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번은 어렵다 조금은. 그다음 뭐라지? 토리노 대 엘라스 가겠습니다. 일단 토리노 같은 경우 수비 쪽에 부온조르노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 사이드 수비 쪽에 아이나 그리고 이제 구대기 공격수 젊은 쓰레기 유망주 펠레그리 빠지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리네티나 측면 쪽에 신고 불투명 그리고 엘라스는 측면 수비 쪽에 파라오니 전방에 라자냐 피콜리 불투명인데 요 경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토리노 같은 경우 아이나랑 신고 그러니까 양 윙백 자원들이 지금 어쨌든 신고 같은 경우 뭐 재계약 관련 이슈도 있는데 안 한다고 뭐 EPL 가고 싶다 뭐 찡찡거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렇게 빠져 있고 수비 쪽에 뭐 부원조로는 빠진 거야 뭐 수비 자원들이 그래도 많긴 하니까 브레메르가 이탈 후에도 자원 자체는 그래도 뛸 애들은 있어요. 뭐 이런 사이즈에 또 개처럼 뛰어주는 핵심 미드필더 리네티 정도 불투명인데 벤치 스타트 하지 않을까 싶고 뭐 이런 상황인데 토리노는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좀 많이 아쉬워요. 지난 시즌에 뭐 괜찮았던 브레칼로나 이런 애들이 이제 임대 복귀 하거나 또 벨로티도 없고 또 이제 갔잖아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압박의 강도나 이런 거는 사실 토리노가 워낙 지난 시즌부터 해가지고 팀 자체를 잘 만들어서 압박의 강도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요. 거의 그냥 전방 쪽의 힘이나 이런 거보다는 압박팀의 압박 잘 짜여진 그런 조직적인 압박 요런 걸 바탕으로 이제 강팀들을 보통 고전하게 하거나 요런 사이즈의 팀인데 생각보다 약팀하고 할 때나 이런 보통 사이즈에서 득점이 잘 안 터져요. 기회가 많더라도 놓치는 경우도 은근히 많고 혹은 기회를 아예 뭐 잘 살리지도 못하거나 그런 경기의 숫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상 뭐 정배로서 접근할 때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베로나 같은 경우 그냥 병신이에요. 이거는 그냥 감독 아니 프런트진이 구단 프런트가 그냥 개 병신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번 시즌 마르세유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투도로 감독이 얼마나 팀을 잘 만들어 놨습니까? 그거 그냥 뭐 새 감독 부임 이후에 싹 선수고 뭐고 싹 다 팔고 싹 갈아엎더니 지금 이꾸라지 벌써 이번 시즌 세 번째인가 두 번째 감독 교체입니다. 또 바뀌었어요 감독. 진짜 나 뭐 이런 팀이 있나 싶은데 지금 뭐 상당히 아쉽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베로나 입장에서도 좀 불운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솔직히 지난 시즌에 그렇게 잘했는데
비길 만한 경기, 이길 만한 경기 싹 다 졌어요. 득점에 운이 따르지 않거나 어이없이 실점을 하거나 경기 내용적으로 괜찮은 날에도 승점을 챙기지 못했던 날이 상당히 많아서 약간은 개똥이긴 한데 약간 억가당한 성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경기를 봤을 때 중간중간 괜찮은 모습들도 분명히 있는 경기들도 많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나 토리노의 전방에서의 공격력 파괴력 떨어지는 걸 봤을 때 저는 이거 정배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토리노 1.7배는 토리노는 원래 프렌 찍을 때 좋은 팀이에요. 프렌 찍을 때나 뭐 그럴 때 좋은 팀이지 이런 낮은 정배를 받았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팀이거든요. 전방에서 파괴력이 떨어지고 베로나 같은 경우도 시즌 계속해서 치러오면서 수비 쪽에 불안감은 뭐 여전합니다만 전방 쪽에서 파괴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베로나도 한 골 정도 충분히 한두 골 진짜 많게는 두 골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이즈에서 토리노가 얼마만큼 더 넣어줄 수 있냐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다. 오늘 경기 많잖아요. 굳이 건들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베로나 프렘 보고요. 오노바는 저득점 언더. 개인적으로 1대1 1대1 토리노가 이기면은 뭐 솔직히 햄무든 마이니든 다 나올 수 있어요. 중간중간 몰아넣기도 해가지고. 근데 쉽지 않을 것 같다. 반대죠. 이거 보면 솔직히 프렘 못 찍어요 여러분들. 나 같아도 솔직히 이거는 좀 빡셀 것 같은데 어쨌든 사이즈 대비 이 사이즈 대비 정배 메리트는 크게 없어 보인다가 결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또 갈까요? 벌써 5번째야? 4번째인가? 4번째죠? 레체 대 라치오. 일단은 레체 같은 경우 뭐 전방 쪽에 측면공격제 디프란체스코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뭐 로테이션급 자원의 미드필더 비스트로비치 정도 빠져 있고요. 뭐 결국 중요한 건 라치오겠죠. 루이스 알베르토 오늘 경기 못 나옵니다. 오늘 경기 못 나오고 미드필더 쪽에 뭐 카탈디나 아니면은 측면 쪽에 이제 수비 쪽에 하사이 정도 이제 불투명인데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어보고 그리고 임모빌레가 또 휴식기를 통해서 이제 복귀는 했는데 100%가 아닙니다. 임모빌레 복귀했는데 100% 아니라는 얘기가 많아요. 해외 쪽에서. 어쨌든 그런 사이즈인데 라치오 같은 경우 지난 시즌 대비해서 확실히 눈에 띄게 좋아진 부분은 수비예요. 지난 시즌 이제 겨울 넘어가면서 수비 쪽에 사리 감독이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고 그러면서 루이스 알베르토가 충돌이 있었죠. 간판이잖아 사실 라치오에. 근데 출전 시간이 줄었어요. 왜? 수비가 안 돼요. 왜 쓰면 공격 몰빵이야. 그래서 라치오가 이 새끼 쓰니까 지난 시즌에는 그냥 툭하면 뭐 4대3 3대3 뭐 3대2 뭐 라치오 그냥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스코어인데 올 시즌 라치오의 수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루과이와 붙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미드필더로 뛰었던 베시노를 주로 많이 활용하면서 좀 모험적인 공격수보다는 좀 수비 라인에서의 밸런스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 그게 이번 시즌 라치오가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전반이나 뭐 후반 초반까지 베시노 쓰다가 알베르토 넣고 후반에 승부 보거든요. 라치오 경기 운영이. 근데 오늘 빠져있기 때문에 라치오 임모빌레까지 100%가 아닌 상황. 공격 쪽에서 조금은 답답한 경기가 나올 수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도 우루과이전 생각해봐요. 베시노 기억이 납니까? 그냥 미드필드에서 싸워주고 비벼주고 수비해주는 놈이에요. 전방 쪽에서의 어떤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선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레체 같은 경우 나름대로 홈에서 잘 비비는 팀이고 강팀을 만나든 약팀을 만나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비빌 수 있는 팀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경기 내용적인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생각보다는 라치오가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정배 쪽 굳이 이 경기를 뭐 정배 쪽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루이스 알베르토의 공백이나 또 라치오의 주포 임모빌레가 100%가 아니라는 점 레체 역시도 득점력이 떨어지는 점을 봤을 때 언더를 보고요. 그리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배당 높은 거 하나 골라가겠습니다. 무승부 뭐 레체 프렌 요 정도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것도 0대0 내지 1대1 뭐 1대0 레체 승이나 1대0 라치오 승 뭐 아니면 뭐 2대1 라치오 승도 가능성이 있어. 뭐 약간 뭐 그 정도 느낌으로 봅니다. 로마 대 볼로냐. 이제 수비 쪽에 스피나졸라 그리고 베이날돈 빠졌고요. 벨로티 불투명. 로마도 부상자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사실
최근에 직전 휴식기 직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막 디발라 부상에다가 뭐 로렌조 펠레그리니 미드필더 쪽에 핵심 부상에다가 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또 많이 돌아온 지금 흐름이고요. 볼로냐 같은 경우는 측면 공격 쪽에 상당히 또 빠른 바로우나 장신 공격수 수비 쪽 보니파지도 오늘 좀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수비 쪽에 이런 상황인데 돌아왔잖아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적인 수치 자체는 물론 좀 이상하게도 로마가 수비를 잘하는데 매 경기 한 골씩 줬어요. 이번 시즌 보면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 수비적인 스탯이나 강도나 이런 거 자체는 유럽에서 거의 톱 클래스 수준이에요. 물론 리그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 어느 팀보다 수비가 좋다 이 뜻이 아니라 세리에 내에서 그냥 뭐 유벤투스와 더불어서 그냥 탑급이야, 탑급. 그런 부분이나 볼로냐 쪽이 어쨌든 바로 또 주전 측면 쪽에 이제 빠른 공격 자원들의 결장이나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뭐 일단 복귀한 부분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디발라도 있고 뭐 로렌조 펠레그리니 뭐 뿌려줄 놈도 있고 뭐 타미 에이브람도 분명히 기대치가 있는 선수고요. 더군다나 이거 로마잖아요. 휴식기 이탈리아 쪽은 이제 월드컵도 못 나갔어. 축구에 있어서 상당히 굶주렸을 팬들 로마예요. 혼빨 장난 아닐 것이다. 복귀자들도 있고 어렵지 않게 승리 자체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로냐가 보면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중원에 이제 이름이 뭐였더라? 니콜라스 도밍게스였나? 뭐였더라? 성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놈의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압박보다 이제 수비 라인에 대한 밸런스나 또 역습이 꽤 날카로운 팀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로도 빠져 있고 로마의 지금 부상자들 복귀 타이밍에 혼발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쉬운 성적이 있었거든요. 또 잡아줄 사이즈다. 디바라도 우승하고 왔고 뭐 교체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도와줄 부분이 분명히 클 걸로 봅니다. 뭐하지? 아르나우토비치 나옵니다. 이거 한번 갈까? 피해는 몇 개 없으니까. 소튼데 노팅엄. 나폴리는 이따 가겠습니다. 뒤에 있어요. 뒤에 아니 그리고 레미 끝나고 질문해 주세요. 나폴리는 그리고 뒤에 있어. 여기 밑에 내림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먼저 밑으로 내려고 순차적으로 시간대별로 아마 나눠져 있나? 배트맨 순서인가? 그럴 거예요. 소튼 이제 리브라멘토, 월콧, 메카시 그리고 젊은 공격 쪽에 이제 에도지에 불투명 이고요.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쪽에 핵심의 쿠야테랑 직정역의 링가드가 또 햄스트링이었나? 올라왔죠. 여기 뭐 오마르 리차즈 뭐 니아카테 뭐 이번 시즌 그냥 뭐 영입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드필더 쪽이나 전방 쪽에 뭐 이런 누수가 있는 상황인데 둘 다 뭐 안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아요. 똥대결이고요. 아이고야. 노팅엄 같은 경우 직전경기 첼시를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고는 하나 사실 원래도 예전에는 홈에서 좀 잘 비볐어요. 이게 잘 봐 여러분들. 원정에서 2무 6패야. 이거 2무 6패 빼봐. 3승 3무 3패. 원래는 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비비는 능력은 있었거든요. 홈과 원정의 갭이 너무 크고요.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뭐 하센틀 감독의 경질, 뭐 존스 감독이 맡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로서는. 다만 내용적인 부분으로서는 저는 물론 예전 감독보다 나아진 건 모르겠는데 조금씩 뭐 직전이 풀럼전도 그렇고 브라이튼전도 그렇고 솔직히 그렇게 엄청 안 좋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경기 라비아도 출전이 일단은 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한방 자체는 분명히 저는 노팅엄보다는 사우스햄튼 쪽에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워드프라우즈가 있잖아요. 믿을만한 놈이 하나 있잖아. 노팅엄 없어. 그나마 뭐 링가드도 뭐 어쨌든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빠져 있고 전방 쪽의 자원들이 어쨌든 힘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한방 자체는 사우스햄튼 쪽에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원정 노팅엄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 사실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뭐 계속 연패긴 합니다만 재개 이후에 나름대로 비비는 모습들은 분명히 보여줬다고 보여지거든요. 직전 경기 풀럼전에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불운한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진 않을 것 같다. 소튼이 뭐 승 아니면 무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몰가도 뭐 크게 그건 없어요 여러분들. 사이즈를 봐. 승 아니면 무 같은데 몰가도 뭐 그런 건 없는데 노팅엄의 원정 소튼이 어쨌든 한 방이 있고 라비아가 드디어 출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타이밍에 한번 승 보겠습니다. 라비아 제발 나오길 바라면서 승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겠고 언어버 패스. 뭐 굳이 찍는다면은 5반은 못 갈 것 같은 매치업이죠. 근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리즈 웨스트햄 가서. 여기도 둘 다 뭐 최근 성적이 개판이에요. 리즈 같은 경우 시니스테라 또 페이노르트에서 온 상당히 잘하고 는 빠져있고 측면 공격죠. 여기 벤포드 못 나오고요. 포쇼가 직전형이 또 부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수비 쪽에 댈러스 역시도 불투명입니다. 웨스트햄은 이제 코르네랑 주마 측면 공격 쪽과 이제 센터백 빠져 있는데 웨스트햄의 문제는 지금 공격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토니오가 애초에 폼이 죽은 시점에서 좀 이번 시즌 그래도 크게 큰 돈을 주고 영입한 스카마카가 아직까지 뭐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직전 경기 어디였죠? 브랜트포드전에도 솔직히 진짜 형편 너무 못했어요. 스카마카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모에스 감독이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직전 경기 웨스트햄이 좀 이례적으로 포메이션이나 선수층에 좀 변화가 있었죠. 3백으로 나오기도 했고 제가 직전 경기 웨스트햄 경기 분석하면서 구대기라고 평가를 했었던 미드필더 쪽에 이제 수책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파케타랑 이제 데클란 라이스랑 같이 라인을 이제 구성을 했었는데 중앙 미드필더 쪽을 생각보다는 저는 나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수비 같은 경우 라인에 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그래도 핵심 수비수는 아구에르드가 뭐 부상 복귀해가지고 직전적인 벤치에 있었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선발 쪽 뛰지 않을까 싶고 결국 전방 쪽에서 어떻게 좀 넣어주느냐 골을 넣어야 이기잖아 스포츠는 어떻게 해주느냐가 문제인데 이 상대가 리즈라 제가 볼 때 해볼만 해보여요. 리즈 같은 경우 뒤쪽에서의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팀이고 결국 발정난 개마냥 빨빨빨빨 거리면서 뛰어다니는 팀이잖아요. 최근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뉴캐슬전, 맨시티전 솔직히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고 특히나 이 핵심 공격수들의 부상 시니스테라가 제가 볼 때 좀 크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웨스트햄이 지금 상당히 안 좋고 연패가 상당히 긴 타이밍이긴 하지만 리즈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프렌이면은 그래도 한번 볼만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배였으면 당연히 안 봅니다만 저희 뭐 프렌 쪽에 접근 웨스트햄도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리즈도 마찬가지고 양팀의 웨스트햄 같은 경우 그래도 수비 쪽의 안정감 자체는 리즈보단 분명히 더 있어요. 결국 누가 더 득점에 있어서 좀 더 살려주느냐 싸움 같은데 저는 리즈의 수비를 감안한다면은 웨스트햄도 어쨌든 앞선에서의 좀 목마른 선수들도 많고 오늘 같은 경우 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레미님 가시죠. 인터밀란 나폴리 어려운 경기예요 생각보다는. 인터 같은 경우 데브리랑 그리고 또 브로조비치도 오늘 좀 출전이 어렵지 않을까 싶고 나폴리는 거의 풀입니다. 거의 풀인데 랑켄님 어서오세요. 일단은 인터가 상당히 높은 정배를 받았죠. 강팀 상대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생각보다 올 시즌 뭐 무도 없어 5패나 기록했고 나폴리가 전반기에 아예 극강의 포스를 보여줬던 만큼 이런 높은 정배를 받는 게 일단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나폴리 같은 경우 항상 후반기는 좀 조심해야 되긴 해요. 종특이에요 종특. 어제 아스날이 제가 아는 아스날이라면 어제 못 이긴다고 말씀드렸던 거 마냥 나폴리도 후반기 DTD 하는 버릇은 종특이에요. 항상 떨어져 후반기는 전반기에 잘하더라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승패로 접근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은 일단 드는데 인터 쪽도 일단 뭐 브로조비치 좀 출전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 시점에서 그래도 일단 뭐 프렌 정도 줬으니까 프렌을 보고요. 분석적으로 들어가기 조금 뭐 쉽지는 않아요. 나폴리들도 폼이 어떨지도 모르고 사실 평가전 휴식기 평가전 기간에 나폴리가 다른 팀들한테 은근히 두들겨 많이 맞고 다녔거든요. 막 릴한테도 4대1로 지고 주전들이 뭐 없던 것도 아니고 웬만한 애들 뭐 김민재 제외하고 다 뛴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김민재 같은 경우도 월드컵에 좀 부상을 달고 출전을 했다라는 점이, 제가 나폴리 전반기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폴리 수비가 안 좋아요. 안 좋아. 근데 왜 실점이 적냐? 진짜 김민재가 멱살 잡고 막아서 그래요. 지표상으로 나폴리 수비 자체가 세리에 내에서 그렇게 좋은 수준이 아니야. 근데 그걸 김민재가 다 막았어요. 그냥 1대1 찬스가 오고 다 처리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민재 같은 경우도 어쨌든 부상을 달고 월드컵을 소화했었고, 이런 좀 애초에 유럽 이 빅클럽에서의 생활도 처음인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후반기에 폼 저하도 좀 우려되는 시점에서 다득점 보겠습니다. 인터밀란도 여전히, 물론 홈에서만큼은 수비적인 지표가 상당히 뛰어나긴 합니다만 나폴리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한두 골 가능해 보이고요. 인터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다득점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바가 더 좋아 보입니다. 우디네세 대 엠폴리. 또 우디네세 같은 경우 수비 쪽에 마시나가 빠져 있고요. 핵심 공격 쪽에 데울로페우, 영상 올라갑니다. 데울로페우랑 핵심 미드필더 쪽에 마켄고, 그리고 이제 서브 쪽에 이제 아얄로가 이제 불투명인데, 엠폴리 같은 경우는 데스트로 역시나 또 공격 쪽에 핵심.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카푸토가 일로 넘어왔어요. 카푸토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엠폴리 축구 스타일하고 람머스 그 장신 산프로 넘어가네, 걔랑은 솔직히 잘 안 맞거든요. 엠폴리 같은 뭐 바렘이나 이런 애들 패스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좀 뒤를 후벼 파줄 수 있는 유형이 좀 중요한데, 엠폴리 같은 경우 장신 공격수만 보유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스트로도 부상 나가리 된 타이밍에 일단 뭐 데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경기는 뭐 우디 쪽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우도지에가 복귀했어요. 일단은 측면 쪽에서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었고, 전반기 우디네스의 상승세를 좀 이끌었던 주역 중에 하나인 윙백 우도지에 빠지고 나서 귀신같이 개똥같이 못했던 우디네스인데 복귀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 쪽의 작업에 조금은 뭐 얘네가 불투명이긴 합니다만 기대치는 분명히 있고, 엠폴리 역시도 좀 변화가 있는 타이밍에서 좀 골은 많이 안 나오는데 공격적인 팀이거든요. 조금 이게 웃긴데, 골도 많이 안 나오고 하는데 생각보다 공격적인 팀이에요, 엠폴리가. 근데 우디 같은 경우 어쨌든 주도적인 경기 운영보다는 카운터를 많이 치고 상대가 올라왔을 때 그 빈 공간을 많이 노리는, 또 빠른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공격을 많이 주도하잖아요. 뭐 우도지 같은 애들 사이드 쪽에서 그냥 와 달려버리잖아. 그런 측면에서 엠폴리의 성향, 공격적인 성향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뭐 다득점이 일단 예상이 됩니다. 엠폴리가 이번 시즌 오바가 별로 없는데 뭐 좀 변화도 있고 휴식기에 본인들의 색깔,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면은 한 골 정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두 골 정도는. 그리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디넷의 이 배당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좀 하는 팀들한테 이 정도 배당에 매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전형적으로 수비하다가 역습 때리는 놈들, 그런 팀들한테 이 배당은 솔직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리고 제가 항상 전반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스타일의 팀이 강팀한테는 강해요. 왜냐, 강팀은 올라오니까 뒤가 많이 비거든요. 근데 애매모호한 팀들은 뭐 크게 라인도 올리지 않고 하다 보면 우디도 공격이 안 풀려. 뭐 이때 당시에는 우도지에도 빠져있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래도 엠폴리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디 승 쪽이 조금 더 끌리긴 하나, 배당이 마음에 안 든다. 엠폴리 그냥 프라임 볼게요. 차라리 오발 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죠. 많이 하니까 숨이 차서 과호흡이 올라 그러네. 크펠드 토트넘.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현 상황. 어쨌든 부상자 쪽을 보면은 크펠 이제 타이링 미츠 왼쪽 사이드 백이 이제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는 없어요. 몇몇 자원들이 있는데 뭐 전력 외고요. 토트넘 비수마, 샬리송, 모우라, 벤탄쿠르 여전히 빠졌고요. 클루세스키 불투명 이렇게 떠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
크펠도 기복이 심해요. 근데 이 경기가 생각보다는 제 생각엔 좀 타이트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크리스탈 팰리스도 물론 11위에 올라와 있고 지금 딱 중위권에 안착하면서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경기를 보면은 솔직히 그게 잘한다고 느낌이 안 오거든요. EPL에서 11위 정도면은 딱 봤을 때 좀 차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크펠은 압박의 강도도 솔직히 그 강하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토트넘의 약점이 상대가 강한 압박이잖아. 아니면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잘 잠그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뭐 직전의 에스턴 빌라 마냥 그런 팀인데 애초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압박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그게 높은 팀이 아니에요. 미드필더 구성원들도 뭐 수비적인 밸런스나 이런 걸 크게 잡아줄 선수보다는 좀 빠르고 개인기 있고 좀 아프리카 느낌의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거 쿠루세스키 오면은 오늘 뭐 물론 비수마도 빠져있고 벤탄쿠르도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오히려 올리버 스킵 이런 애들 쓰면은 중원에서 밸런스가 좀 더 잘 잡힐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비수마가 사실 뭐 나와서 하는 거 없었고 스킵 같은 애들은 그래도 무게 자체를 예전에도 한참 토트넘 어려울 때 나와서 잘했던 기억도 있고 수비적인 밸런스나 이런 건 충분히 잘 잡아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클루세스키 정도 나와주면은 토트넘이 할만한 것 같아요. 사이즈가 크펠도 결국 자하나 뭐 에제 같은 개인기 있는 애들 그런 애들 한 방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분명히 지금 토트넘이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수비 라인에서의 실점들도 워낙 많고 전방에서는 뭐 케인이고 손흥민이고 뭐 합이 전체적인 선수단과 잘 안 맞으면서 많이 처져 있는 그림이긴 한데 요 정도로서는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통승은 당연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트넘 쪽 조금은 지지 않는 사이즈 정도 이기더라도 그 토트넘이 보여줬었던 경기력은 구대기지만 뭔가의 한 방을 좀 통해서 이기는 그 정도 사이즈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의무 쪽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둘 동반 출전할지는. 어쨌든 이렇게 보고